요즘 한층 갈등이 심해지는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역사로 본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중동의 역사와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서막. 무굴 제국의 몰락과 영국의 식민 통치.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의 역사적 기원은 무굴 제국의 쇠퇴와 영국의 식민 지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굴 제국은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현재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일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이슬람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는 힌두교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복잡한 역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영국은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고 인도 아대륙에 대한 직접 통치를 확립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영국은 전비 부담과 식민지 유지의 한계에 직면하여 인도의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시행한 정책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분할 통치 전략의 최종판이었습니다. 영국의 분할 통치와 종교적 갈등의 조장. 영국은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힌두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시키는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힌두교 중심의 인도 국민회의는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을 바탕으로 영국에 대항하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간디와 국민회의는 초기에는 영국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자치권을 주지 않자 강력한 저항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이슬람 세력을 키워 이슬람 연맹을 육성시켰습니다. 영국은 두 종교 집단 간의 갈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며, 이는 종교적 분쟁이 영국의 통치체제 아래에서 두 개의 아대륙 세력으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핵심 동력인 민족주의와 종교주의의 극단주의가 결합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인도 아대륙의 뜻은 인도반도, 즉 현재 남아시아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의 나라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북동쪽은 히말라야 산맥, 서쪽은 아라비아해, 동쪽은 벵골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분단과 카슈미르 분쟁의 상세 분석. 1947년 종교적 분단의 비극. 1947년 인도 아대륙은 종교를 기준으로 인도의 힌두교와 파키스탄의 이슬람교로 분리 독립하는 비극적인 분단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이주하고 종교적 증오심으로 인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나뉘었는데, 이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동질성 외에는 지리적 문화적 연관성이 희박한 국가였습니다. 이 분단은 독립의 기쁨보다 더 큰 종교 갈등과 영토 분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분쟁의 화약고 카슈미르. 분쟁의 핵심은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였으나 분단 당시 힌두교도였던 마하라자가 인도의 귀속을 결정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카슈미르의 합병을 주장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카슈미르의 현재 시료 지배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약 45%를 차지하며 이 지역의 무슬림들은 지속적으로 분리주의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는 북서쪽 약 35%를 차지합니다. 중국령 카슈미르는 약 20%를 차지하며 인도와 중국 사이의 실질 통제선만 존재할 뿐 공식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아 인도, 중국 간의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양국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자 민족주의와 종교적 자존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고급 의류 소재인 캐시미어의 원산지이기도 하지만 그 경제적 가치보다 종교적 구성으로 인한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전쟁과 무력 충돌의 역사. 4번의 전쟁과 테러리즘.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4번의 전면전을 치렀으며 이 중 3번의 전쟁이 카슈미르 문제로 인해 발발했습니다. 1971년 전쟁은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분쟁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이에 대한 인도의 군사적 보복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 내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를 겪을 때마다 크게 격앙되며, 이는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인도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충돌 양상과 군사적 평가. 최근 충돌에서는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으나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도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거나 파키스탄의 방공망 성능이 예상보다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인도가 인더스 강 물줄기 차단과 같은 비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도 핵심 대응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양국이 군사적 대결에서 항상 우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의 23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경고는 양국이 여전히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4. 군사력, 핵 보유, 그리고 전략적 억제. 양국의 정치 구조와 군사력. 인도와 파키스탄은 정치 체제와 군의 역할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파키스탄은 군부가 국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인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입니다. 국방비 비중이 매우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쿠데타가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민주주의 전통이 확고하며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군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분쟁 상황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군부의 강경책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핵 능력과 공멸의 균형.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로 분류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핵 확산 방지 체제의 인정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상대방의 핵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두 나라 간의 전면전은 곧 공멸을 의미합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의 끔찍한 피해 사례가 보여주듯 핵무기는 인류 멸망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핵을 선제 타격에 사용하기는 극도로 어려우며 오직 전략적 억지력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면 통제하려 하는 것도 이러한 국제적, 도덕적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우위. 군사력 격차 중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의 보유 여부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장점은 핵 분열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 없으며 물을 분해하여 자체적으로 공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2달 이상 잠항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은밀한 핵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현재 인도는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파키스탄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잠수함 대 잠수함 간의 교전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게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며 파키스탄은 인도에 비해 해양에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강경 노선과 주변국과의 관계. 모디 총리의 강경 민족주의와 정치적 위기.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힌두교도의 지지를 결집하고 인도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군사 충돌에서 인도가 손해를 봐서 모디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디 총리에게는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명확한 승리가 중요하며 이는 분쟁을 장기화하거나 강경 노선을 고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혈맹 관계. 파키스탄은 외교적으로 중국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벌일 경우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 지역을 공유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을 지원함으로써 인도를 견제하고 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지정학적 이점을 추구합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지원은 인도의 군사적 우위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도의 자체 방어 시스템 스펙트라. 인도는 자체 방어 시스템인 스펙트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인도의 대비책 중 하나입니다. 국제사회의 중재와 역할.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핵 위협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거나 억제하려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에서의 비개입주의를 선호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핵을 가진 두 나라의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대리인을 통한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종식시키거나 억제해야 하는 이슈였습니다. 이 분쟁은 빠르게 종식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엮여 있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 테러와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대응. 분쟁의 심화 요인인 종교적 특성과 테러.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와 자국에 대한 종교적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갈등이 심화된 케이스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인도 내부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맞물려 분쟁을 끊임없이 재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군사적 보복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외교적 억제책으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테러 단체의 자금줄과 지원 국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 군사적 자위권으로는 테러 발생 시 군사적 보복은 불가피하나 비군사적 조치와 병행하여 확전을 피하는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3. 근본적 해결로는 테러의 뿌리인 종교적 극단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및 사회 통합 정책이 필요하며 자국 내 소수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증진해야 합니다. 이란이 중동 내에서의 억지력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미국 간의 갈등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이는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단체의 활동 환경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은 남아시아의 분쟁에도 언제든지 파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역사적 비극, 종교적 대립, 영토 분쟁, 그리고 핵 위협이라는 다층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양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 전면전은 어렵지만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와 강경 민족주의 정책으로 인해 긴장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잡한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